일단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또 혹시라도 뭐 거주 요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건까지 잘 갖추면은 비과세가 되고, 이거 외에도 지금 베니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과세는 근데 얼마까지가 비과세가 가능하죠? 지금 12억까지 가능하고요. 네. 12억 원 초과금부터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제가 이제 바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사례 한번 같이 볼게요. 20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5억에. 그리고 21년 11월에 제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샀습니다.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7억에. 그리고 나서 23년 1월, 3년 이내에 저희가 A주택을 10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런 경우 많고, 네. 또 뭐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집이 뭐 팔릴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조금 더 뒤로 미루고 하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첫 번째 종전주택, 아까 A주택 있죠?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 아까 그 B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우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예를 다시 보면요, 이 예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종전주택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B주택을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는 저희가 비과세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하실 때, 그 부동산 계약하실 때 잔금만 조금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 잔금만 조금만 조절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씩 놓쳐가지고 비과세가 깨져버리면 세금이 뭐 몇 천만 원씩 발생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2월 1일 날 취득을 하고 2021년 11월 31일 날 양도를 하면요. 잔금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1년으로 쳐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는 거네요. 네. 딱 1년 딱 만기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지금 법조문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는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약간 여유 있게 해라.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규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하기까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 전에는 신규주택 취득하기 전에는 A주택에 비과세를 못 맞췄는데 이제 A주택 양도하기 전에는 비과세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오, 예, 맞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베니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종전주택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2년 보유의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거주의 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은요, 우리가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B주택을 취득할 때 조건을 못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A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제외하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강남 3구나 용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3년 이내 조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건을 보면은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면은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보유 요건은 종전주택을 2년을 보유를 해야 되고, 거주 요건이 좀 중요한데요. 취득 당시에 내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넓었잖아요. 그때는 이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거주 요건까지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취득은 이제 그걸 잔금 치르는 시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막 굴장이었을 때 인천도 조정 지역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잔금을 치렀으면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착각하시고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내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 취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보면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3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2년 때는 정말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부랴부랴 막 팔기도 하고 뭐 안 팔리면은 그 안 팔리는 사람들끼리 막 교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져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을 사더라도 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인천에 집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집을 샀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3년이고 네. 반대로 강남을 갖고 있는데 인천을 샀다라고 해도 똑같이 3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 때는 뭐 몇 년 이래서 되게 복잡했는데 네. 지금 그런 거 다 깔끔하게 없어지고 딱 3년. 다 없어지고 그냥 3년만 기억하시면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요 3년은 유예된 걸까요? 아니면 아예 다 3년으로 딱 픽스가 된 걸까요? 네, 3년으로 지금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과거에 뭐 정말 불장일 때 요 규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일시적 2주택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이게 집값이 올라줘야 가장 베스트인 거잖아요.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 파는 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요, 주변에? 정말 많이 있고요. 비과세를 물어보실 때 이 질문이 거의 한 60, 7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네. 또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요건을 정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은 이제 상급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예시를 보더라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또 A주택이 양도 차익이 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도 차익이 커야지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A주택의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나 아니면 수분양자에서 차익이 컸을 때 내가 그거를 수익 실현하면서 다음 주택으로 갈아탈 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굉장히 좀 알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셀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좀 세무대리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뭐 간단한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비과세 신고를 하셔도 좋은데 조금 복잡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은 꼭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네.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계약을 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일 저지르고 오시면요 커버가 안 돼요. 네, 네, 일을 저지르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면서 쭉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차액은 뭐 몇억 단위인데 사실 세무상담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뭐 큰 돈은 아니니까 꼭 전문가를 통해서 세무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뭐 중간에 임차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리지가 않아서 3년이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는 뭐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태로는 무조건 3년 이내 팔아주셔야 되고 네. 또 이런 경우에 B주택의 취득세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3년이라는 요건은 꼭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A주택이 안 팔렸을 때 예를 들어서 B주택을 또 팔면 그런 경우는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럼 B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는 되죠. 거죠. 네. 근데 그 대신 뭐 양도 차익이 적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현재는 양도세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취득록세도 중과가 현재는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택 취득할 때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일반 세율이 되는 거는 뭐 조정 대상 지역 취득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일반 세율이고,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8%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강남에 하나 샀다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8%가 되니까, 요 순서만으로도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일반 세율 취득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 본 것 중에 만약 이런 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뭐 캠코에 의뢰해서 뭐 수탁 재산으로 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제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므로 이런 기한, 충족 여부 이런 걸 정말 잘 계획을 해두셔야 되고 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또 양도를 하고 양도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네. 이런 날짜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일시적 2주택만 잘 활용하면 내 자본금을 굉장히 크게 불려갈 수 있고 내가 좀 전문직이거나 바쁘거나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일시적 2주택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제가 유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 아까도 봤듯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우리 비과세를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를 했더라도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뭐 자녀한테 뭐 양도를 해가지고 뭐 이제 세대 분리를 한다. 뭐 이런 경우 이제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민등록상 형식상 우리가 분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 우리는 동일 세대로 봐서 비과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어떻게 아느냐의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한데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비과세가 깨지고 비과세 깨지면 진짜 억대 세금 나오거든요. 이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연찮게 내가 뭐 20대 청약 당첨이 되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계속 살고 있다가 이거 비과세 받으려고 분리를 했는데 뭐 문제 없겠지 하고 신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세당국에서 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현재 조세불복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됐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취득세,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아니다.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동일 세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세불복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30대 미만을 먼저 본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30대 미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 이걸로 해서 중위소득 40%에 뭐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따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0%면 현재 얼마죠?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취득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명의로 집 사주려고 분리했는데 20대 자녀가 집을 사더라도 중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중위소득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꼭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이 아니라 B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이 B분양권을 잔금 치른 그 계약한 시점인지 아니면은 B분양권이 집이 된 시점인지 어떻게 나뉠까요? 분양권도 예전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만약에 분양권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분양권이 언제 취득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취득이 이제 이 B주택 취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봤듯이 이겁니다. 요거 취득 날이 저희가 취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3년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집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거네요.